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4월 11일 삼동중앙공사입니다. 자, 다이나믹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일주일 전 시원했지. 처음에. 아, 날씨 말고 시국이. 아, 그렇지. 예. 일주일이 지난 건지 1년이 지난 건지 또 하루도 뉴스 틀면 계속 또 그 세수대가 또 등장해가지고 어제 얘기 같기도 하고 시간 감각이 없어요 지금. 예, 아, 예. 짜증나는 게 이게 뭔가 똥은 시원하게 쌌는데 가끔 왜 닦다 보면은 계속 묻어 나올 때 있잖아. 물이 나오는데 일단 물이 안 내려간 거야. 시원하게 쌌는데. 뭔가 그런 느낌이야. 뭔가 쌌는데 뭔가 안 좋아. 근데 그 이제 매체를 가리지 않고 계속 이제 그 관련 뉴스를 다루는 거는 본질적으로는 싫어하는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클릭수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아, 참. 화나는 사람은 그거 보고 화나기 때문에 클릭질하는 거고. 그렇지. 또 일부 소수나마 또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또 클릭질을 하고 매체를 가리지 않고 다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접근하는 톤은 조금 다르죠. 네. 자, 뭐 또 간만에 형님 나오셨는데 아직 인사도 안 하고 벌써부터 이렇게 또 스탠리 형 나오셨는데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온 죽지도 않고 돌아온 시작부터 안녕하세요. 또 똥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한데 본인이 꺼냈잖아요. 아 맨날 뭐 똥에 비유해. 자, 아무튼 오늘은 스탠리 형님이랑 여러 가지 그 대중문화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 두 번째 시간이고요. 또 오늘은 스탠리 형님이 또 직접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자, 오늘 얘기할 거는 보니까 지난 3월 21일부터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바로 그 미드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거의 바이블 아닌가요, 이거? 그렇다고 봐야죠. 네. 명실상부한 그 드라마의 명가입니다. HBO. 오늘은 쿠팡에서 서비스하기 시작한 HBO 특집. 개인적으로 저하고 들판에보다는 우리 형님하고 크리스가 아주 굉장히 환호했을 것 같은데. 좋아했죠. 크리스님 어떠셨어요? 이야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솔직히 뭐 몇 개나 올라올까 약간 그랬거든요. 그렇죠. 아, 이렇게나 통으로 올라올 줄 몰랐네. 웨이브에서도 한번 했었잖아요. 웨이브에서도 올라왔죠. 네, 근데 막 옛날 것도 많이 빠지고 요새 것만 조금 올라와서. 웨이브 올랐던 건 그렇게 좀 다양하지가 않았었어요. 네네. 맥스 거 좀 올라오고 그랬는데 막상 리스트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한두 개 빼고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아요. 보따리가 더 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아직 보따리를 다 풀지 않았다. 개봉 예정, 그러니까 공개 예정을 보니까 4월 달에도 뭐 풀리는 게 몇 개 있고. 그러니까. 계속. 참조로 오늘 컨텐츠는 쿠팡 플레이로부터 아무런 협찬도 받지 않은.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순수하게 저희의 자발적인 방송으로 알려드리면서. 아, 별로 없더라고요. 네. HBO 다룬 그러니까. 채널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선구적이라도 안 돼. 제가 보는 국제 커플 채널 중에서 또 모짜렐라 걸과 뭐 이래가지고 모짜렐라 걸. 그 이태리 한 사람인가요? 이탈리아 커플인데 구독자도 꽤 돼요. 근데 이제 거기다 20만 되니까 삼성에서 핸드폰을 드디어 협찬을 하더만. 아, 그래요? 구독자가 돼야 아, 되는 그거 아니에요? 혹시 장인한테? 장인어른 그 모시고 한국 온 거. 나 그거 왜 봤지? 알고리즘이 우리 알고리즘이 같구나. 아, 본 것 같아. 근데 그 장인한테 장인어른의 주고. 반응이 꽤나 유쾌하시고. 맞아요. 입담도 걸쭉하시고. 그리고 꼭 그 커플 아니라도 한국 사회들이 그 외국 그 어르신, 그러니까 장인어른한테 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아, 이놈들이 자기네 부모님들한테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국제 커플 보면은 외국 장인 장모님한테 잘하는 사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조회수도 높아.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외국 부인에 대한, 그러니까 외국 처가댁에 대해서 잘하는 걸 보면서 덩달아 뿌듯함을 느끼나 봐. 그래서 아유, 저 바바야가님 장인어른한테 잘하신 거 보니까는 아주 마음이 뿌듯합니다. 애따 후원금 뭐 이런 게 많더라고. 근데 그 무슨 이 자식이 언제부터 이 자식들이 이렇게 뭐 대리만족 같아. 아, 그런가? 아, 자기가 못하니까. 저 서양 와이프 보다가 뒤돌아 보면은 그건 뭐 여자 입장에서 입장 받고 마찬가지일 텐데 어쨌든 거기서 얼마 전에 그 삼성 갤럭시 울트라
25를 처음으로 협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20만이 돼야. 그러니까. 그럼 저희는 19만 9,800명이 더 있어야 돼요. 그렇지. 네. 아 그래도 우리 구독자 조금씩 늘어. 늘긴 늘더라고. 우리가 감사한 10만이 일이지. 되면은 제가 그 쿠팡 플레이 대표실을 발길을 걷어 차면서 진짜. 그럼 공헌합니다. 10만이요. 10만이 되는 그 순간 쿠팡 플레이 대표실 발길을 걷어 차면서 뭐 하는 거냐 지금? 응? 라이브로. 라이브로. 쿠팡 10만 유튜버를 지금 졸로 보는 거냐? 빨리 협찬하라라고 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다 저희도 정말, 이거 계속 정말 되는 건 하다가 아니겠지? 돼야죠. 잘 되면은 잘 되면 9만 됐을 때 알려드릴게요. 또 10만 모르죠. 되면? 아리플렉사 같은 데서 그렇지, 새끼들 그렇지. 하면 너무 거지 같다. 구지가 이러면서. 군이다 이래가지고 야, 좀 써봐 이러면서 아리플렉사 같은 거. 예? 아리캠 미니라도 좀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아리캠은 받을값만 3억이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렉사 미니 그러니까. 알렉사 미니라도 좀 이렇게 협찬 받아달라고. 한번 써보고 싶네. 네. 어쨌든 오늘 미드 특집이죠, 크리스님. 네. 그렇죠. 오늘 네. HBO 특집입니다. 네, 계속 해주세요. 근데 사실 쿠팡 플레이가 그 HBO 소식은 올라오자마자 정말 갑자기 다 그 콘텐츠가 풀렸는데 그 한 몇 주 전에 파라마운트 플러스하고 계약했다는 뉴스가 떴었어요. 그전 티빙하고 했었는데 파라마운트 플러스는 네, 거기서 내려갔죠. 내려왔죠. 지금. 내려갔는데 심지어 해외 연예 뉴스 사이트에서 제가 봤거든요. 데드라인닷컴에서 한국 쿠팡 플레이에서 파라마운트 플러스 서비스 한다. 근데 소식이 없더니 갑자기 HBO 소식이 먼저 나와가지고. 지금 애플 TV는 또 티빙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굵직굵직한 거 중에는 파라마운트 플러스 것만 아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쿠팡이 좀 돈질을 하노만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오리지널 콘텐츠 만드는 것보다는 싸니까 갖다가 트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또 오리지널을 안 만들 수는 없어요. 뜨문뜨문 해야죠. 네. 근데 쿠팡이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쿠팡은 메인이 이제 이커머스가 메인이니까 아마존 전략을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은 아마존에서 물건 사는 사람들을 위한 부가 서비스로 그러니까요. 이른바 락온 서비스. 지금 딱 아마존 같이 하는 거거든요. 네, 똑같이. 그대로 하고 똑같죠, 있어요. 지금. 똑같아. 아마존을 그대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한 명이 비는데 우리 김 박사가 제주도에 갔어요. 그래서 오늘 불참했고 HBO를 안 보셨기 때문에 제주도를 일부러. 그렇지. 피한 건가? 일부러 짠 거지. 드라마 특집 한다니까 요게 딱 맞춰갖고 가셨어. 네. 형 저도 째고 싶었어요. 근데 조용히 숨 마시고 대파님도 있어. 보신 게 있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은 한두 개라도 보신 드라마가 있을 겁니다. 예, 예. 예, 제가 본 게 얻어 걸리면 예. 제가 말 참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거로 오늘은 크리스하고 스탠리 형님하고 두 분이서 좀 주거니 받거니 하시고 저희는 청취자 입장으로 질문으로 중간에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바바님도 뭐 드라마는 뭐 아니, 영화 보긴 만큼 안 봐도 봤는데 뭐 두 분에 비해서는 뭐 아예 굵은 거 아니면은 좀 안 보는 편이니까 굵은 거라. 시즌이 너무 길거나 막 이런 거는 손을 못 대가지고 대표적으로 두 분은 소프라노스 제일 좋아하시잖아. 또 소프라노스 다 봤죠? 저기 크리스님도 다 보지 않았습니까? 한 전체 시즌 한 3번 본 것 같은데. 아이고, 그 나보다 더하네. 하여간 저는 전체 시즌 완주를 했고 소프라노스는 이제 긴 거지만 짧은 그 미드 중에서는 그 시즌이 뭐 20몇 30 하긴 뭐 그건 뭐죠? 로우앤오더는 로앤오더 아직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25시즌 하고 있어. 25시즌 그러니까 그런 거 아예 접근을 못 하니까. 아니 25시즌을 다 봤어? 다 봤어. 거의 다 봤다고 봐야죠. 약간 두 분이 하세요. 근데 로우앤오더는 그 접근이 또 어렵지가 않은 게 그건 아무거나 봐도 돼. 단막극이야. 아, 에피소드별로 에피소드 하나별로. 하나 보는 거기 때문에 보다 보면은 캐릭터도 그냥 알아서 알게 되고 그러는 거라. 아니 그럼 시즌 25면은 편수로 따지면 몇 편? 근데 그게 NBC 지상파라 요새는 약간 변동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거의 20편이 넘죠. 그렇죠. 그러면 100편이 넘는 거 아니야? 총 넘죠. 뭐가 100편이라뇨? 100편이 아니구나. 거의 400편이죠. 400편 되는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한 10몇 시즌까지 몰아서 보고 그 뒤로는 나오는 거 맞춰서 이제 계속 본방으로 본 거죠. 본방. 그럼 그게 법정 드라마? 형사 드라마. 아, 형사 법정 이렇게 합쳐진. 그러면 대부분은 실화
에서 소스 가져와서 썼겠네. 아마 사건 뉴스 같은 데서 참조를 그러니까.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거를 창작하는 건 말이 안 돼. 네, 그 소스를 가지고 왔을 거고 물론 이제 설정이라든가 인물은 바꿨겠지만 네. 뉴욕 얼마나 좋은 도시입니까? 그렇죠. 범죄가 끊임없이 소스가 일어나서 소스 걱정, 천국. 소스 걱정 안 해도 되는. 아 그러면 그 시즌 1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나오는 거지. 말씀 나온 김에 이제 미국 드라마의 편성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리미티드 시리즈 우리가 옛날에 이제 미니 시리즈라고도 얘기했던 그다음에 뭐 소프 오페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즌 1이라는 거는 1년에 한 편 편성이 원칙이지만 뭐라 그럴까 1년에 2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개는 그냥 6개월 준비해서 6개월 방영하는 걸로 하는데 지상파 시절에는 에피소드가 한 16개 뭐 10개씩 가는 경우도 있었죠. 20개도 꽤 있어요. 20개도 꽤 있었고. 프렌즈도 항상 20개 넘었어요. 예. 그럴 때는 일주일에 하나씩 해도 어쨌든 1년 그렇지 한 6개월 준비하고 1년 6개월 만들면 1년에 하나고 인기가 좋을 때는 1년에 2개까지는 아닌데 조금 한 10개월에 하나씩 나오는 경우도 있고 1년에 한 시즌 정도라고 보면 맞겠네요. 그 옛날에는 그 이제 뭐 OTT 이런 게 없을 때는 그냥 항상 거의 9월에 시작을 해서 그렇지. 추수감사절 겨울에 한 몇 주 쉬고 맞습니다. 다시 1월에 시작하고 해서 5월쯤 끝나고 한 여름 쉬고 그럼 여름 시즌에는 또 새로운 신작 드라마 하나 나오고 가을에 다시 시작하고 이랬는데 요새 그게 약간 무너졌더라고요. OTT 때문이야. 네. 막 그 오래된 지상파 드라마들이 어쩔 뭐 1월에 시작했다가 어쩔 때는 또 막 9월에 시작했다가 막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거는 시즌성도 있고요.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즌성도 있고 그다음에 편성표라는 게 뭐 24시간 방송이든 뭐 14시간 방송이든 그 구멍을 항상 뭔가를 메꿔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랄까 정규성, 예측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놈의 OTT가 아주 시작을 한번 흔든 다음부터는 미국의 지상파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편성 규모도 좀 달라지고. 그리고 지상파가 확실히 시청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광고로 HBO는 좀 다르잖아요. HBO는 유료 가입자 위주로 네. 하니까 그렇지만 지상파는 광고를 영업하기 때문에 시청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상파 드라마가 좀 그런 게 많죠. 아까 수사물이 많은 이유가 그냥 사람들이 시간 날 때 잠깐 앉아서 그렇지. 이렇게 막 깊게 스토리 안 들어가고 시간 때울 수 있는 드라마들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좀 아무거나 봐도 되는 그런 수사물이 많고 이제 단편 보듯이. 네네. 한편. 네. 근데 이제 약간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뭐 좀 많이 보는 사람들도 생겨. 뭐 맨날 뭐 유튜브나 뭐 하여튼 맨날 앱으로 뭘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좀 깊게 들어가서 뭐 스토리도 따지고 뭐 배우도 따지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HBO가 그게 좀 먹힌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해보면은 지상파 시절에는 미국 드라마도 거의 에피소드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우리 또 제리 형님이 그 CSI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미드를 부흥시키기 전에는 2000년대 초반에 부흥시키기 전에는 미드도 약간 좀 침체기가 있어가지고 스포츠라든가 뭐 버라이어티한테 밀려가지고 드라마 시청률이 잘 안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는 거의 모든 드라마가 에피소드별로 끊어서 보는 그냥 언제 틀어도 상관없고 중간에 봐도 상관없고 이런 거였다가 최초로 그런 에피소드를 지향하고 좀 이렇게 긴 스토리텔링의 호흡을 주장한 게 이제 저거 로스트. 그래서 그 ABC인가 ABC에서 편성할 때 간부들이 반대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야 요즘 누가 앉아가지고 그 텔레비 드라마를 계속 본 사람은 누가 있다고 연속극을 왜 하냐. 아니 로스트는 저도 끝까지 다 봤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JJ 기자식이 떡밥 신공을 또 그러니까. 그건 1화를 보면 안 볼 수가 없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원래는 그냥 무인도 얘기였다며요. 그러니까. 이상한 그 북극곰 나오고 그러니까 뭐 그 말도 안 되게 1화에 그거 해놓은 해치 거잖아. 열고 지하로 가고 이거 다 새로 아주 로스트는 어떻게 보면 나를 미디어에 입문하게 만든 작품이기도 하지만 로스트 때문에 입문한 사람 많아요. 그래요? 로스트 좀 지나면 이제 프리즌 브레이크. 저는 그걸로 입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로스트는 쌍욕이 나오는 드라마야. 그쵸. 그건 완결도 아니고. 해결을 안 해. 해결을. 해결도 안 됐고. 100% 해결 못한 것 같은데 해결. 결국. 그렇지. 시즌 몇 가지가 해결도 안 하고. 아몰랑이지 아몰랑. 그렇지. 아몰랑. 대신에 이제 그거를 제가 보면서 이제 그 미국 놈들의 드라마 만드는 사기 수법은 많이 배웠지. 말도 안 되는 설정으로 클리프행어를 일단 만들어 놔서
다음번에를 안 보게끔은 안 보고는 못 견디게 끝내야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는 다음번에는 그 얘기를 마저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 해를 보면은 그 얘기 안 해. 그렇지. 뭐 다른 얘기해 또 다른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고 그럼 이 새끼들이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뭐 앞에 던져놓은 그 절박한 상황을 해결 안 하는가 그러면은 살짝 말은 해. 그래서 걔가 묻혀서 뭐하지? 그리고 또 딴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얘기로 또 클리프행어를 끊어놓는 거야. 그리고 가면 또 딴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심한데 이렇게 만들면은 뭐 거의 사기꾼 수준인데 그래서 좀 짜증이 났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막 안 가리고 막 저 미드를 막 볼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시즌 1 나면 막 봤는데 시즌 1의 끝이 이제 클리프행어로 끝나더라고요. 다음 편 바로 나올 것처럼. 근데 그러니까. 1년을 기다렸는데 시청률이 안 나와서 캔슬이 돼가지고 그런 거 많았지. 진짜로 화가 치밀더라 진짜. 그게 로스트는 에피소드도 클리프행어로 끝나고 시즌 엔딩도 클리프행어로 끝나고. 그래서 시즌의 드라마라는 걸 일단 시즌 1을 제작해 놓고 잘 되면 계속 가는 거고 리미티드 시리즈는 이제 아예 처음부터 요것만 나온다. 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없는 좀 옛날 드라마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실라나 뿌리는 알렉스 에일리의 뿌리는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원래도 리미티드 시리즈였어요. 근데 그 달라스는 끝이 없는 시리즈였지. 그렇죠. 달라스는 뭐. 그런 건 끝을 정해놓지 않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제가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오늘 주제니까 뭐 HBO 뭐 히스토리 같은 게 있나 한국 채널에 그래서 봤더니 없더라고요. 한국 채널에 있을 뻔했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다룬 채널이 채널이 없었어. 유튜브에 없어요? 없더라고요. 야 우리는 최초인데 최초? 형님이 말씀해 주시죠. 아니 이게 좋게 얘기하면 우리는 문화 사각지대를 이렇게 발굴하는 채널이자 지난번에 AFKN도 그렇게 없더라면서요. 별로 없어요. HBO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AFKN은 그 지금 유튜브 소비하는 층에 완전히 사라진 문명이고. 연령대가 달라서 그런 거야? 뭔지도 몰라. 아니 HBO는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더니 HBO를 다루는 콘텐츠도 별로 없던 그러니까 의외네요. 그러니까 그 HBO 드라마의 한 종류는 다루는데 뭐 체르노빌 이런 거는 HBO 있는데 HBO 자체 회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채널은 없어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HBO가 본격적으로 방송한 적이 없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겠고요. 개별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한국 방송 플랫폼에서 튼 적은 있지만 또 사실은 HBO가 들어온 적도 있었는데 그렇다면서요. 네, 그것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거지. 그 크리스는 미국에서 HBO 좀 봤습니까? 저희 집엔 안 나왔는데 뭐 다른 집에 가서 보거나. 그게 유료 채널이니까 그 그쵸, 유학생 형편에 막 페이 TV를 보고 뭐 이런 거는 좀 뭐 꿈도 못 꾸는. 크리스 뭐 다운받다가 HBO 드라마 다운받다가 FBI 왔다. 아니, 오래된 얘기라 해도 되나?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 우리는 야동에서나 보던 그 FBI 아니 워닝을 보통 웬만한 채널들은 그런 거 터치 안 해요. 내 HBO는 유료니까. 정말 실수로 어제 나온 드라마인데 하나 껴가지고 그랬더니 모니터에 바로 FBI 워닝이 뜨면서 경고성 한 번인가 뭐 두 번 하면은 뭐 인터넷 끊긴다. 들이닥친 적은 없고. 그거 좀 들이셨지. 아무리 LA 가도. 아니 근데 인터넷 끊기는 거면 양호하지. 나는 집유기 때문에 한 번 더 걸리면은. 그래서 잘못 추방당할 수도 있었지. 그렇지. 외국인은 추방당할 수 있지. 요즘 같은 분위기면. 야 씨. 드라마 때문에. 2006년도인가 제가 잠시만요. 계속 이어가자면. 자 2006년부터 다시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FBI 워닝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게 제가 2006년인가 그 기억이 나는 게 LA 미주 한국일보. 네네. 거기서 어떤 기사가 났냐면은 모 한인이 LA에 살면서 그래도 머리 써가지고 피한다고 한국 사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미국 영화 그 브래드 피트 나오는 그 트로이를 한국 사이트에서 받았어. 근데 그래도 그래도 걸려가지고 신문에 났어요. 미주 한국일보에. 그래갖고 $10,000
파인 10,000불 때려 맞았다 그러더라고. 세게 맞았네. 그래서 그 기사의 취지는 뭐냐면은 이렇게 그때마다 한국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미국보다 이렇게 좀 덜 까다로울 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이트를 이용해서 받으면 괜찮겠거니 해서 받았나 봐. 아마 이제 한국에 그 사람 인적 사항은 나오지 않았는데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이제 뭐 있던 뭐 유학생이나 잠깐 거주하던 사람이겠지. 그래서 이게 미주 한국일보에서 미국에서 이거 불법 다운로드 받다 걸리면은 떼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혹시 크리스님도 그런 봉변을 당하지 않았나 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아니 저 웬만한 그 주변 한인들 보면은 웹파드를 참 많이 쓰더라고. 웹파드. 그렇지. 웹파드. 네, 좀 다른데. 그렇지. 그때 나왔던 신문물 중에 하나가 디빅스 플레이어라고 있었죠. 있었죠. 그때 크리스님 디빅스 플레이어를 안 쓰셨나요? 웹파드하고는 좀 다른 건데. 크리스는 그때 디빅스 여기 유행할 때 한국에 미국에 없었구나. 있었을 거예요. 디빅스 플레이어라고 결국은 이제 하드에다가 그러니까 담아서 보는 거지. 뭐. 하드에 담아서 보는 건데 가장 적은 뭐냐면은 TV에 직접 연결할 수가 있었어. 그 전에는 컴퓨터 모니터가 우리 CRT 모니터 시절에는 커버야 17인치, 뭐 작게는 14인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한 30인치 우리 그 TV 집에 TV도 한 30인치 됐잖아요. 거기 RGB 잭, 비디오 잭하고 레프트 라이트 잭을 그대로 그 디빅스 플레이 연결하면은 리모컨도 있어가지고 볼 수 있었죠. 바로 TV로 볼 수가 있어. 큰 화면으로 제법. 그런 문명의 이 길을 또 가르쳐준 후배가 있어서 그 후배가 나한테 이제 로스트도 전도해주고 프리즌 브레이크도 전도해주고 디빅스라는 게 있다 전도해가지고 그때 많이 봤습니다. 예. 그거는 저는 처음 들어봤고 미국에서 웹파드가 이제 사이트가 유행하면서 동네에 있던 그 한국 TV 프로 복사해서 보던 비디오 가게 싹 없어졌어요. 다 망했지. 다 망했어 한꺼번에.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왔을 때 비디오 테이프로 봤거든요. 그렇지. 네. 그 교포상들의 비디오 가게 렌탈했던 분들 초반에 돈 좀 많이 벌었어요. 그랬을 거예요. 그 미국에 있으면 한국에선 보지도 않는 별의별 프로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아침 그 동물농장부터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이런 거 다 봐요. 한국 콘텐츠가 그리울 때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 다 봐. 한국에서 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봤잖아요. 처음에는 한국에서 프로그램을 녹화해 가지고 그 마스터 테이프 비슷한 거를 미국에다 보내면은 미국에서 카피를 했었어요. 초기에는. 근데 나중에는 미국에서 위성 안테나를 가져가지고 이제 미국 업체 미국에는 수신이 됐어요. KBS 그 인터내셔널 방송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미국 업자분들 미국의 한인 업자가 수입해가지고 그 비디오 카피 머신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그랬지. 위성 그거는 뭐 한인 식당 이런 데는 나중에 있었던, 틀었지. 틀었고. 크리스님도 그 유학생활의 적적함을 달래주는 좋은 친구로 한인 프로그램을 많이 보셨군요. 그렇죠. 거기 있을 때 많이 봤죠. 뭐 야동 봤겠지 뭐. 뭐 그걸 봐. 한국 거 봤어. 한국. 합법적인 나라에서 뭐 굳이. 어쨌든 HBO 자체는 제가 이제 홈 박스 오피스란 뜻이죠? 그렇죠. 홈 박스 오피스. 홈 박스 오피스. 박스 오피스라는 거 자체가 뜻하는 바가 이제 뭐 매표소. 그러니까 이제 홈 박스 오피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안방 극장. 그렇죠. 홈 박스 오피스. 이름 잘 진 것 같아요. 이름 잘 졌어요. 72년도 뉴욕에서 이제 지역 케이블로 시작을 해가지고 영화 틀어준 걸로 그렇게 했다고 오래된지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70년대부터 케이블 TV가 이제 나라가 넓고 난청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상파 가지고 커버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케이블이 많았어요. 80년대 전성기였고. 그래서 이제 미국은 70년대부터 시작이 된 거고. 제가 이제 HBO라는 이름을 처음 이제 접하게 된 거는 80년대 말인가 이제 그 대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이 또 원서로만 또 수업을 하셔가지고 번역도 되기 전에 막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배우는데 미국에서 뭐 HBO라고 대문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HBO라고 번역해서 내가 수업을 하긴 했지만 HBO가 뭔지 뭐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뭐 알 수가 있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홈박스 오피스의 이제 약자더라고요. 그건 내가 다시 HBO라는 이름을 접한 거는 이제 한국에서 케이블 TV가 막 태동하던 93년 4년 그 시기에 업자들이 영화 채널을 제일 많이 노렸어요. 그때 이제 대기업에서 내노라는 대기업들이 다 케이블 TV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현대, 삼성, 대우, 두산 뭐 이래가지고 다 뛰어들었는데 서로가 이제 영화 채널에 제일 장사가 잘 될 거로 생각해서 영화 채널에 신청을 했고 삼성이
유료 영화 채널, 프리미엄 영화 채널 캐치원이라고 했었죠. 캐치원. 저희 집에서 31번이었던 31번 맞습니다. 네. 기억하시네. 캐치원 놓고 봤을 정도면 유복한 집안인데. 아, 도련님이니까. 아니요, 나중에는 못 봤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기 대우는 DCN이라고 그래갖고 지금 OCN이 됐습니다만 원래 대우 시네마 맞아요. 네트워크라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베이직 채널 구작들을 그냥 기본 케이블만 가입하면 다 보여주는 채널. 네. 그 삼성 캐치원은 기본 케이블에다가 월 몇천 원을 더 내야지 신작을 보여주는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입사해가지고 이제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모델이 유료 채널이 HBO 모델이거든. 아, 그걸 그대로 따라. 그대로 따라서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런칭하느라고 준비해놓은 이렇게 서류를 보니까 HBO를 따라 했겠지 했더니 까날 플러스를 따라 했다고 하더라고. 프랑스에도 이제 유료인데 있죠. 까날 플러스는 완전 뭐랄까 지상파 송출도 하고 케이블 송출도 하고 유료 채널이긴 하지만 또 다른 채널도 있고 약간 종합방송 비스꾸르만 하지만 또 유료 채널인 건 맞고 HBO는 순수하게 영화 드라마만 틀어주는 유료 채널. 그래서 그때는 미드가 거의 없고 영화만. 네. 그럼 자체 제작 했었죠. 했던 자기네 오리지널 캐치원이 컨텐츠. 아니고 이게 이제 HBO가 이렇게 돼요.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HBO 오리지널 무비가 나오게 된 게 HBO도 처음에는 메이저로부터 영화를 공급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송출만 하는 송출만 했지. 근데 얘들이 이제 그 좀 괜찮은 영화들은 메이저 애들이 팔아먹을 때 그 유료 채널은 가입자가 딱 나오잖아. 너네 채널 몇만 유료 가입자 몇 명, 뭐 5만, 10만. 그러면 영화를 팔아먹을 때 5만일 때는 미니멈 기레트 얼마에다가 얼마 더. 근데 가입자가 뭐 10만일 때는 얼마 더. 가입자가 100만일 때는 얼마 더. 이런 식으로 영화값이 자꾸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HBO 애들이 처음에 남의 영화 받아서 틀다가 이거 좀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어 한 50만 되니까 뭐야. 사오는 값이 거의 뭐 편당 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 에라 이럴 바엔 내가 만들고 만다. 이래가지고 HBO가 오리지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게 언제쯤이려나? 미드 말고 영화가 있는 거예요? 영화가 있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영화 중에서 HBO 오리지널인데 한국에서 극영화로 개봉한 영화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필름으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당시에 TV도 다 필름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그 영화 제목은 기억이 안 나. 단성사에서 개봉했는데 시대가 어느 쯤? 현대극이었지. 아니 80년대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영화 이 수급하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HBO에서 계산기 때려가지고 아니 오리지널을 내가 만들면 50만 불 주고 뭐 비싼 영화를 갖다 트느니 50만 불 주고 내 영화 그때 HBO는 50만 불도 안 가고 이제 제작비가 뭐 10만 불 20만 불 할 때니까 이걸 갖다가 틀면은 일단 가격이 똔똔이고 또 하나는 내 거잖아. 그렇죠. 저기 메이저 영화는 갖다 틀면 남의 거고 기간 지나면 돌려줘야 되는데 이건 내 거잖아. 나중에 그래서 팔아먹을 수도 있고 뭐 알다시피 그 크리스만 아시겠지만 미국엔 또 신디케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지역 단위 소규모 방송들도 많이 있고 다른 케이블 채널도 많이 있기 때문에 HBO에서 틀고 다른 데다 팔아먹고 또 수주도 하고 그게 바바라 바그 나오는 거였어. 여자 주인공은 기억이 나는데 남자 주인공은 기억이 안 나네. 무슨 종류의 영화? 약간 스릴러. 나는 그게 HBO 영화인지는 몰랐죠. 극장에서 필름으로 상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극영화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HBO 영화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 어쨌든 HBO라는 게 프리미엄 유료 영화 채널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저는 캐치원은 당연히 HBO로 가는 줄 알았더니 HBO는 안 가고 그냥 까나 플러스 모델로 가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HBO 모델로 안 갔습니까 했더니 HBO 애들이 컨설팅 피를 연락에 높게 불렀다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돈 주고 하느니 근데 까나 플러스 접촉해 보니까는 HBO보다 싸게 그리고 이제 그 노하우 다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캐치원은 사실은 런칭할 때 까나 플러스 모델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HBO 모델로 했어야 돼. 유럽 모델이 한국 방송 환경에 잘 안 맞습니다.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 나중에 2000년도에 이제 그 캐치원의 사업 주체가 이제 바뀌고 동해 오리온으로 넘어가면서 DCN은 OCN이 되고 캐치원도 이제 나중에 캐치원으로 이름 바꿔가지고 2000년대 초반에 잠깐 코리아 HBO로 이제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렇게 이름을 기억난다. 네, 코리아 저는 HBO로. 전혀 모르. 기억난다. 있었어. 근데 그때도 프리미엄 채널이었기 네, 때문에 네, 네. 접근성이 좋지는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그런 유료 채널을 하면 실질적으로 좀 수익 모델이 됐습니까 그게? 그게 캐치원 초기에는 좀 괜찮지 않았나요? 나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왜냐하면 그게 좀 우리 집에 그거 나온다 그러면 그게 그때도 좀 그게 있었어. 좀 있어 보이지? 저런 거예요. 그 들판도 아시겠지만 우리 옛날에 이제 그 뭐 90년대라든가 아파트 지나가면 외장을 딱 봤을 때 위성 접시. 그렇지. 저 집은 아파트 실외기 있네. 에어컨 실외기 있네. 모든 집에 에어컨 실외기가 있지 않을 때예요. 그렇지. 예. 그래서 에어컨 실외기 있네. 저 집은 에어컨도 있나 봐. 요즘은 뭐 실외기가 2대 있는 집도 있고 아예 시스템 냉방이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접시 안테나. 접시 안테나. 접시 안테나 있으면 저 집 위성방송 보는구나. 위성방송 보는구나. 저기 NHK 나온다. 그렇지. 그리고 접시 안테나라는 게 약간의 부의 과시이기도 하지만 교양의 과시이기도 했지. 그러니까 이 에어컨이 있다라는 건 부와 쾌적한 삶을 즐기고 있다라는 과시이고 이 위성방송 왜냐하면 위성방송이요. 아까 얘기했던 KBS 국제방송이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대부분의 위성방송은 한국어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NHK 인터내셔널 뭐 와우 그다음에 뭐지 발레 클래식 나오고 클래식 나오고 저쪽 홍콩의 뭐지 스타TV인가? 그다음에 저도 뭐 위성 방송을 좀 봤습니다만 저는 이제 직업 때문에 봤는데 한국어로 수신할 수 있는 채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CNN도 이제 위성어로 틀었고 그래서 위성 방송 딱 있으면 저 집 사람은 외국 방송을 원어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사는구나라는 메시지를 이제 음이랑으로 주는 아닌가 그랬으니. 그래서 어쨌든 한국어 HBO하고 인연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들어왔다가 나간 거죠. 그 HBO 이름 달았던 건 잠깐인가요? 잠깐 한 2, 3년밖에 안 돼요. 3년. 그러니까는 저거겠지 뭐. 그때는 내가 그 회사를 떠난 다음이겠습니다만 추론을 하자면 HBO 라이센스를 맺어가지고 틀었어. 근데 HBO도 똑같이 이제 지네들이 뜯겼던 식으로 이제 한국 그 캐치온에다가 야 얼마씩 내 이랬겠지. 프로그램 사용료를. 근데 그거만큼 벌이가 괜찮지 않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야 연장하려면 좀 더 내.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 애딱 그만두자.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캐치온으로 다시 넘어가는. 그때 HBO면은 90 몇 년이로 3, 4년? 2000년대 초반에 잠깐 했었어요. 2000년대 초반이요? 그러면은 미드 슬슬 좀 그치. 나올 때네. 그치. 슬슬 미드가 불붙기 다시 직전이죠. 소프라노스 나왔을 때인가요? 아마 소프라노스 나왔을 때고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 나왔을 겁니다. 때요. 2001년도인가 나왔는데 아직 그랬던 것 같아요. 콘텐츠가 그렇게 많을 때는 아니에요. 대폭발하기는 전이었고 그 대신 구작들이 몇 개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거기서 저 오즈를 틀 순 없잖아요. 그거는 너무 센데. 그러니까 베이직 채널이 어쨌든 몇십만 명일 때 캐치온은 10,000명이 안 되는 채널로도 어찌어찌 뭐 이렇게 뭐 운영을 했던.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어쨌든 프리미엄 채널로 이제 시작을 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인정하지 않을 분도 있겠지만 그 캐치온 초기에 교양 프로그램으로 이제 유진아 vs 이용관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누군지 알겠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의 파일럿과 4회인가 5회까지는 제가 연출을 하고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이제 시스케른 이버트의 우라카이였는데 시스케른 이버트를 보고 평론가들 둘이서 영화에 대해서 아주 기탄 없이 비평을 하고 한 사람은 썸즈 업, 한 사람은 썸즈 다운을 한다는 포맷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항상 반대 의견인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유진아 교수님과 이용관 교수님을 섭외해서 유진아 교수님한테 거침없이 비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용관 교수님은 좀 점잖게 디펜스를 해주는 쪽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그 시청률이 꽤 나왔어요. 그 범위 내에서는. 그리고 모니터를 했더니 그 유진아 대 이용관을 보셨던 시청자 중에서 시청 이유를 물어보니까는 이제 주부였는데 거의 뭐 30년 전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자가 거침없이 말하는데 남자가 쩔쩔매는 모습이 너무 재밌어서 봤다. 전혀 관점이 다르네. 그분은 그 주부는 그런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게 먹힌 거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다른 후배 PD한테 물려주고 저는 다른 업무를 봤었죠. 당시에.
역시 옛날 얘기야. 그렇죠. 이제 뭐 2000년 초반 얘기하면은 진짜 옛날 얘기예요. 처음 듣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야 80년대부터 자체 제작을 했으면 그렇죠. 진짜 거의 반세기. 나중에 원하고 합병했잖아요. HBO가. 그러면서 이제 워너 시스템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작 노하우가 있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그 밀드레드 피어스가 아니고 제목이 뭐지? 바바라 바크가 있고 바바라 허쉬가 있었지. 그렇죠. 나 생각 안 나면 다 미치겠다니까. 바바라 허쉬밖에 모르겠는데. 바바라 바크가 링고스타랑 살았던가? 찾고 계세요. 저는 간식거리나 하나. 그러십시오. 뭘 먹을까? 형님 뭐 드실래요? 야식. 지금 뭐 주문을 하게? 네. 저는 뭐 여러분 드시면 빈대로 그냥 뭐 한주 좀 집어 먹는 걸로. 그러면 밤에 드시면 좀 밤에 부대낀다거나. 먹으면 뭐든지 다 부대끼지. 조금만 먹어야지. 괜한 걸. 뭐 피자 뭐 이런 거 괜찮으세요? 피자 뭐 한 입 뭐 먹고 뭐. 뭐 지금 뭐 이 시간에 시킬 만한 게 몸에 좋은 건 없고. 바바라 바크인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이제 조금 얘기를 덧붙이자면은 HBO가 그렇게 해서 오리지널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고 나중에 시리즈도 만들기 시작했지만 사실 그 크리스님 미국에서 그런 TV 무비를 만드는 건 오래된 전통이잖아요. HBO만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디즈니 영화도 그런 거 그렇죠. 많지 않나요? 많이 있고. 네. ABC나 MBC 같은 경우도 뭐 TV 무비라고 네. 해가지고. 그리고 그 기존 그 외화 틀어주는 방송국에서 예를 들면은 600만 불의 사나이도 나중에 TV 무비로 TV 파으로 나왔지. 최종회 같이 뭐 이렇게 소머즈랑 같이 나오고 그렇지. 그런 게 있었어요. 맞다. 그것도 맞다. KBS에서 해줬나 그랬는데. 맞아요. 원래 TBC에 있다가 KBS로 넘어가면서 TV 무비. 맞습니다. 근데 저는 HBO는 TV 무비도 많이 했었나는 몰랐죠. 거의 그냥 초기에는 오히려 TV 무비를 많이 하고 그냥 시리즈로 하면 근데 유명해진 건 시리즈 때문에 유명해진 거죠. 그렇죠. 시리즈 때문에 유명해지고 그 오즈부터. 오즈는 근데 대중적이 아닌데. 근데 HBO 왜냐면 HBO 그 전략이 뭐랄까 특화된 고퀄의 독특하고 특화된 소수의 어떤 매니아라기보다 그쪽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오즈도 다 보셨죠. 네. 내 취향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차별화라고 해야 될까? 근데 오즈는 말 그대로 이렇게 막 대중적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마 HBO라는 채널을 이렇게 알리는 데는 공헌을 했던 그런 콘텐츠라고 봐야 될 거예요. 들판이님 오즈 내가 추천할게요. 오즈를 내가 지금 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죠. 몰라. 지금 쿠팡 플레이에 올라와 있습니다. 옛날 쿠팡 그 있나요? 오즈가? 쿠팡 플레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래요? 못 봤는데. 뭐냐면 저 남자 감옥 드라마야. 아니 예전에 그랬으면 나한테 얘기해 줬어요. 뭐 감옥에서 막 엄청 센 드라마 진짜. 막 그 비누 죽고 뭐 별거 다 나오는데 네. 내가 제일 놀란 건 꽤 유명한 배우인데 이제 뭐 싸워가지고 독방에 갇혔어. 근데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생활한 걸 다 보여주는데 올루드로 소변 보는 것까지 보여주는 거야. 깜짝 놀랐어. 쿠팡에 있는 오즈는 그 오즈는 아니고 그거 없을 거예요. 소프라노즈가 제일 오래된 걸걸요. 지금 쿠팡 플레이 올라온 소프라노즈는 96년인가 7년부터 그러니까 했었죠. 거의 쿠팡 플레이 올라온 거 그거보다 오래된 거 없는 것 같은. 근데 제가 이제 그 HBO에 대한 정보는 말씀드렸지만 이 캐치원에 근무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뭐 프로그램 만드는 제작 일을 하다가 나중에 저는 이제 구매 부서로 이제 발령을 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원치 않게도 마켓을 다니면서 이것저것 이제 외국의 프로그램을 접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뭐 밉콤이라든가 밉TV 같은 데 가서 외국 프로그램을 많이 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데서 가서 이제 메이저 그때는 결국 이 프로그램 수급 받으려면은 워너나 이런 메이저에 가서 수급 받아야 될 테니까 그때 제가 그쪽 워너 쪽 관계자한테 들었던 얘기가 야 ER이라고 있는데 너무 재밌다. ER을 캐치원에서 안 샀으면 그거 사서 틀어라. 우리가 좋은 가격에 해줄게. 캐치원에서 했던 캐치원 거예요? 했었어요. 그 본 거 같네. 국내 최초 방송을 봤어요. ER을 그때는 뭐 데이비드 크루니가 뭔지도 모르고 뭐 다들 쩌리 시절이니까
근데 거기서 조지 클루니 저 처음 본 것 같아요. 데이비 클루니, 조지 클루니. 조지 처음 봤어요. 거기서 완전 뜨지 않았어. 이알로 떴어요. 그걸로 떴어. 그리고는 중간에 하차했잖아요. 하차하고 좀 뜨니까 새끼가 안 형님이지. 좀 뜨면 이제 그 하차하는 거는 뭐 똑같은데. 그때만 해도 TV 스타를 안 쳐주니까. 안 쳐주지. 네. 그래가지고 뭐 조지 클루니 나중에 이제 그 미미레드가 연출했던 피스메이커인가. 예, 거기서 나. 거기에 출연하면서 좀 영화적인 빨래질이 있었고 그냥 TV 스타였어요. 근데 어쨌든 제 이제 이게 좀 이 그런 쪽에 있다 보니까는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업계에 있었던 그 인연으로 좀 더 빨리 미디어에 대한 정보를 이제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면 또 스크린 테이프를 준다. 그 마켓에 가면은 팔으려고 스튜디오들이 그 시사용 테이프를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 임무는 마켓마다 다니면서 시사용 테이프를 받아가지고 시청을 하고 이건 방송에 적격하다, 괜찮다. 국내 심의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이건 틀 수가 있겠다. 영화 드라마 다요? 영화 드라마 다. 근데 이거는 국내 심의 환경상 도저히 좀 곤란하겠다. 그래도 그게 스탠리 형님 취향에 맞는. 그거는 제가 이제 고백합니다만은 이제 국내에서 도저히 방송이 불가능한 테이프들도 샘플이라는 미명하에 가지고 오고 못 가져오는 거는 이제 메일 오더로 주문을 해가지고 그 중에는 이제 제가 그 문익점처럼 한국에 소개했던 그 네크로맨틱이라든가 뭐 인크레더블 호러쇼라든가 브러드 서킹 프릭이라든가 이런 몇 개 영화들도 이제 받았는데 메일 오더 하다가 한 번은 걸렸어요. 그래요? 세관에서 세관에서. 아니 좀 이상한 그때는 세관에서 미풍양속 때문에 비디오 테이프나 LD나 좀 이상한 거 갖고 오면 좀 압수하고 그럴 때였어요. 90년대. 그럼 걔들이 그걸 보고 뺏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껍데기만 일단 뜯어보잖아. 껍데기만 보고. 패키지를 뜯으면 그 안에 껍데기가 나오면 거기에 뭐 이렇게 이상 망측한 기계하면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받는 사람은 이제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회사로 전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 씨 계십니까? 예, 접니다. 여기 서울세가 있는데 왜 그러죠? 했더니 그 좀 비디오 테이프가 왔는데 좀 이상한 것들이 와가지고 뭐 캐치온에서 이런 것도 틉니까? 그래가지고 그거요. 저희가 스크린 테이프인데요. 검토해보고요. 만약 부적합하면 안 틀 겁니다. 일단 통과시켜 주시죠.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 통과를 받아가지고 다들 퇴근한 다음에 저하고 저 못지않게 호러를 좋아했던 또 후배가 있어요. 지금 거의 뭐 크리스님하고 김 박사님을 찜쪄 먹을 정도로 마스터 오브 호러가 있었어요. 그 둘이서 이제 앉아가지고 왜냐면 거기 이제 시청실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네. 검토하려면은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보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키노의 그 특집 기사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직접 복사해서 유통은 안 하셨죠? 그건 안 했죠. 왜냐면 제가 그래도 특권을 그걸 업자가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당시에 지인 내진 후배께서 이제 그게 기사가 나가고 나니까 형님 그 영화 있으면 잠깐 좀 빌려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것도 아닌데 뭐 그냥 보세요. 그분은 우리가 알만한 분인가요? 아마 지금은 꽤 네임드로 이제 한국 영화에서 성장하신 분인데 제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죠. 돌아오고 그럼 어쨌거나 그때 유통된 걔네들은 원본 카피네. 왜냐면은 그냥 그냥 내가 그냥 달래면서 한 게 아니라 그래도 큰 회사에 코리아에서 이거 수입하려고 그러니까 좀 스크리너를 보내줘라. 그럼 걔네들이 화질 구린 걸 보내겠어요? 장사하는 애들인데 좋은 걸 보내지 당연히. 그래서 화질 좋은 걸로 봤지. VHS지만 꽤 좋은 게 유통이 됐네. 그렇죠. 좋은 걸 봤지. 근데 그걸 원카피 정도 하고 자막 넣었어도 상영회 때 틀어서 크게 뭐 무리가 없는 정도의 화질은 됐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파고님도 만나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인터넷이 오던 남들에게 비교하면은 상대적으로 좋은 문화적 혜택을 받으면서도 저는 그것을 사익을 위해서 썼다라는 죄책감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이게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이런 비하인드가 없어. 그냥 파일이지. 파일 데이터일 뿐이야. 어렵게 구해서 보는 그런 맛이 없죠. 귀한 줄 몰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도 그 고등학교 때 그 크라잉 프리맨 애니메이션
그 비디오 테이프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그걸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소문하다가 친구 한 놈이 구해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두근두근.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감동하고 막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는데 그 빨간 마을로도 가짜 테이프 많이 돌았잖아요. 빨간 마을을 갑자기 아니 그게 여기 왜 나왔지? 구하기 힘들다는 빨간 마을을 구해서 틀었더니 다른 빨간 마을가 나왔다. 이런 에피소드 많잖아. 신상옥 빨간 마을. 그러니까 건전 노래 건전 영화 나오고 아닌가? 반공 영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지인은 그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도 밴에는 보면은 그 미니 TV가 있었잖아. 네. 그 미니밴 그 배우들이 타는 밴에 그 조그만 TV가 VTR 있잖아요. 사가지고 즉시 거기서 틀어봐. 그래갖고 이거 아니잖아. 사기치고 있는데 반품해가지고 무섭네. 정보를 구했다는. 그 철저하게 일하는 사람이 밴이 있어야 되잖아요. 밴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래서 집에 가서 뭐 다음 날 갖고 오면은 뭐 안면 몰수하는 거지. 그쵸. 그 청계천 형들이 얼마나 무서운 형들인데. 청계천 얘기 하려고 모인 건 아닙니다. 네. 형님이 먼저. 우리는 되게 건전했는데. 형 유통식 업자였잖아 형님. 조용해. 자 다음. 저는 파는 사러 나갔어요. 파는. 판 많이 갔죠. 파는 사러 나갔고 비주얼 화보는 제가 살 필요가 없는 게 그 의정부 동두천에 있는 친구들이 맞다. 저한테 공급을 했기 때문에 공급해줬다고 뭐 그걸 뭐 돈 주고 삽니까? 그렇죠. 어쨌든 예, 그랬습니다. 예. 크리스는 뭐 화면을 계속 만지는데 HBO.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야. 진짜. 되게 편집하기 곤란하게 만들어. 그냥 HBO 말고도 미국의 유료 채널이 몇 개 있잖아요. 크리스님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네. 여기 있죠. 또. 쇼타임. 강렬한 요 빨간색. 쇼타임. HBO급은 아니지만. 그렇지. 일단 히트작이 HBO만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꽤 있어요. 꽤 이것도 뭐 회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체 회사요? 아니면은 어느 그룹에서 하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나중에 인수당했을 거예요. 그래요? 나중에는 미디어 2023년에는 파라마운트랑 같이 돼가지고 합병이 됐구나.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도 이름을 하나로 합치지 않고 파라마운트 플러스 위드 쇼타임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짜만해. 각각의 오리지널이 또 있어. 각각의. 그러니까 쇼타임 HBO 얘기했지만 미국의 그 영화 드라마 채널이 굉장히 많았어요. 케이블에는 그렇죠. 뭐 사이파이 채널도 있고. 네네. 쇼타임 일단 유명한 거 얘기하면 덱스터. 덱스터. 덱스터가 걸작이지. 그리고 또 그 위즈라고. 위즈. 네, 그 WEEDS. 각 빠는 거. 남편이 죽은 미망인 여자가 이제 대마초 사업에 뛰어들어서. 저거네 브레이킹 배드 원작이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래서 이제 벌어진 이제 범죄의 세계로 이제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또 해결사로 그 주인공인 레이 도노반. 그거 재밌게 봤어요. 그것도 여기 거고. 그리고 또 그 시카고 막장 가족 그 쉐임리스. 쉐임리스도 여기 그건 내가 못 본 거 같네. 못 봤어. 그 원래 영드인데 영드는 시즌이 하나인가 두 개인가 그런데 미드로 넘어오면서 이게 한 10몇 시즌까지 갔어요. 원래 막장의 시작은 영드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있고 뭐 홈랜드도 있죠. 홈랜드. 꽤 쇼타임도 콘텐츠가 많이 있어요. 요새 조금 좀 죽은 것 같은데 원래는 히트작 꽤 있긴 있었어요. 넷플릭스 때문이지 뭐 넷플릭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업계 매기 진짜 다 죽였어 진짜. 그리고 또 뭐 라이프타임이라고 전혀 제가 볼 일 없는 약간 원래 주부 대상 채널이죠. 주부 여성 대상 드라마나 뭐 그런 거 하는데 있고 또 홀마크라고 또 홀마크 그 크리스마스 카드 팔고 하는 그 회사 맞죠? 그 원래 백화점도 있을 거예요. 홀마크가 거기 채널이 있는데 거기는 가족 중심 또 그렇죠. 드라마 뭐 이런 것도 있고 AMC 채널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AMC도 있죠. 그러니까 원래 AMC는 알다시피 미국 최고의 극장 체인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고전 영화만 주로 이제 틀었는데 미국은 뭐 고전 영화 라이브러리가 어마어마하니까 사실 뭐 틀어도 지장이 없는데 AMC도 간혹가다 오리지널을 어쩌다 만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뭐 HBO나 쇼타임만큼 아니지만 그러다가 워킹데드로. 워킹데드가 AMC 건가? 그 전에는 잘 몰라요. 대박이 났구나. 브레이킹 배드가 어디지? 브레이킹 배드 AMC 아닌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것도 지상파에서 할 만한 소재는 아니에요. 세기 때문에. 자꾸 여기저기서 틀어져가지고 어딘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폭스 TV의 이제 프리미엄 채널로 이제 FX 있죠. 라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 페이 TV인데 네. 여러 가지 하고 있고 FX도 있고 요새는 FXX도 생겼어요. 네. 트리플 X까지 가는 건가 아니,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니고. 트리플 X 가면은 전문 채널 아닌가요, 그거? 근데 그 FX도 좀 약간 수위가 높거나 좀 묘사가 센 뭐 그런 드라마 코미디 중에는 뭐 필라델피아는 언제나 그렇지. 말고 그게 거기 있고. 아, 그게 거기 그렇습니다. 거구나. 왜냐하면 지금 이제 폭스를 디즈니가 인수했잖아요. 네, 아. 네. 그 디즈니도 웃기네. 뭐 가족 채널 이미지 네. 근데 필라델피아를 보니까 하고 있어. 네, 제가 디즈니 플러스 보는 이유가 그 다른 채널 거 보느라고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필라델피아는 언제나 맑음이야말로 막장 중에 개막장. 그렇죠. 근데 말로 막장이지. 네, 말로. 사실 뭐 이렇게 이런 게 심하진 않는데 콩가루 중에 콩가루. 네. 근데 요즘 디즈니 행보를 보잖아요. 음. 오히려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낫겠다 싶은 게 디즈니가 뭔가 타락을 하기 시작하면 엄청 무서워질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흑화되면 네, 얘네가 오히려 타락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 시장이 자체가 완전 이미 무너질 것 같은 거죠. 실사 영화 몇 편으로 타락할 만큼 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타락까지는 아니고 걔네는 타락이 아니고 타격을 입었지. 오르신 말씀이네. 어쨌든 디즈니하고 폭스의 합병은 완전 실패라고 보고 내가 디즈니 오너라면은 그냥 저 지배주주로서의 권한만 남기고 폭스는 풀어주겠어.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러니까 그런 거지. 가령 뭐 아 PC 조까 이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뭐 백인 월주의 막. 막 디즈니가 막 가면 이게 더 무서워질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야, 디즈니는 디즈니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주인공은 백인만 쓴다. 아 그러니까. 그 옛날 흑백 애니메이션 디즈니 것 중에 지금 금지당한 게 몇 개 있잖아요. 흑인들만 징기스 묘사하는 흑인들 거. 되게 차별적으로 묘사하고 막 음. 입술 두껍게 하고 그런 거 몇 개 있어. 그러니까. 충분히 뭐 나중에 다시. 그 지금도 디즈니 옛날 애니메이션 할 때면 당시 시대 상황에 있어서 인종에 대한 묘사 잘못되어 있으니까 네. 뭐 양해하고 보길 바랍니다 이런 자막을 띄워요. 그 캐릭터를 예전에 아빠가 미국 갔다 오면서 그 캐릭터 스티커를 사온 거야. 맞아. 팔았어. 원주민 같은 캐릭터. 어. 입술 이렇게 그래. 둥그래. 난 귀여워갖고 막 붙이고 다녔는데. 그때는 뭐 붙이고 다녀도 뭐 그리고 붙이고 다니는 그게 사람 별로 되게 안 좋은 없을 때예요. 거였다. 그 그거를 어디서 샀지 난. 저스틴 튜리더도 대학교 다닐 때 그 흑인 분장해 가지고 했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뭐 사과하고 그랬잖아요.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시절에 그랬고 FX 채널은 많이 못 봤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작품이 이제 더 쉴드. 빠방이 나오는. 네. 지금 저기 아마존 프라임에 있습니다. 지금 바바님하고 비슷하게 생긴 마이클 시크리스가 이제 주인공인데. 아 근데 그 주인공 중에 그 사람이 제일 잘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월튼 고긴스. 월튼 고긴스가 그 주인공 부하 중에서도 제일 사고치고 제일 쩌리 같은 놈인데 나는 그 마이클 시크리스가 잘 될 줄 알았거든. 근데 의외로. 영화만 나오면 밥이 되는 거야. 드라마도 그 뒤에 나온 거 그렇게 잘 된 게 없어. 근데 월튼 고긴스는 그 쉴드에서 제일 진짜 신이었는데 빙빙이었는데 근데 연기는 잘했어요. 연기는 잘했지. 그래서 약간 눈여겨봤는데 어디서 제가 깜짝 놀라면 퀸틴 타란티노의 헤이트풀 에잇에 거기서 나왔지. 갑자기 등장을 해서 영화로 드디어 나오는구나. 그렇지. 그 얘가 여기도 그 뭐지 그 미국 드라마 중에서 웨스트월드인가? 웨스트월드 말고 왜 저기 아마존 프라임 중에서 왜 땅속에 갇혔다가 나오는 거 있잖아. 폴아웃. 거기서도 나오고. 코코 없는. 그거 없는 놈. 그래서 야 월튼 요새 고긴스 엄청난. 쩌리 놈 많이 컸네. 근데 어쨌든 쉴드는 내가 좋아했던 이유가 나중에 이제 크리스도 좋아했지만 그 같은 크리에이터가 저거 했잖아요. 저기 선스 오브 아나키. 근데 뭐랄까 단점은 지나치게 마초적이야. 그렇죠. 그렇죠. 지나치게 마초적. 그거나 선즈 오브 아나키나 마찬가지. 지나치게 마초적해서 생 사실 맞죠. 이렇게 저렇게 와이프라든가 여자친구가 같이 보기가 적당하진 않은 건데 딥해요. 딥하고 시즌이 그것도 8까지인가 가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쪽 소재가 요즘에 오히려 더 만들기 힘들 것 같은데. 비리 형사 천하의 비리 형사거든. PC 문제도 있고 막. 그러니까 PC 문제도 심각. 인종 그러니까요. PC 하여간 근데 시즌 8까지 갈 때까지만 해도 밀도가 떨어지지 않았어. 아무리 좋은 미드라도 시즌 2에서 3를 넘어가면은 슬슬 이렇게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천하의 덱스터도 시즌 3 가니까 왜 이래? 한 3, 4까지 그럭저럭 볼만했고요. 5, 6, 7, 8은 다 그냥 좀 저 억지로 늘려놓은 거. 로스트는 이제 4가 되면 쌍욕이 나오잖아. 사기꾼 놈의 자식들 이래갖고. 덱스터는 근데 지금 프리퀄 시작했거든요. 그 아들 나오는 거? 그거는 그건 영 덱스터고. 아니요. 그거는 그러니까 좀 복잡해요. 아들 나왔던 건 뭐냐면
그 원래 시리즈의 후속 시즌으로 하나가 더 나왔는데 덱스터 뉴 블러드라고 있어요. 그건 봤어요. 거기 아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거와 별도로 프리퀄이 시작을 했는데 덱스터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나 젊은 다른 배우가 마이클 C 홀이 아니고 그리고 아버지 역할로 누구냐 크리스찬 슬레이터 나오고 말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레이션은 원래 덱스터가 해요. 그거가 있는데 그게 잘 됐어요. 그래서 시즌 2가 나오고 또 뉴 블러드의 그러니까 현재 배경으로 또 후속 시리즈가 또 나올 거래요. 그 덱스터가 바로 쇼타임. 네, 계속 쇼타임. 쇼타임이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일 히트작이니까. 덱스터 시즌 1은 걸작이야. 시즌 1은 최고죠. 최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얘가 왜 그러니까 이런 그런 사이코 그 기질을 어떻게 컨트롤을 하게 됐나.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이제 해줬나. 가르쳐주고 어떻게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악인만 처단하게 하는 그 과정이 이제 그린 거죠. 저도 악인 감별법, 악인 처단법. 프리퀄을 정식으로 아직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봤어요. 그럼 이거는 쇼타임의 OTT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케이블로 나오는 겁니까? 동시에 나오겠죠. OTT일 거예요. 요새는. OTT로 그렇겠지. 파라마운트가 해결이 되면 아마 볼 수 있을걸요. 파라마운트랑 같은 그거니까. 근데 저희 얼마 전에 이제 그 같이 직장에서 모시던 이제 선배들이나 오비를 만나고 가끔가다 현안 돌아가는 얘기를 하거든요. 미디어 업계나. 근데 이 연구하신 전문가에 의하면은 넷플릭스 말고는 싹 정리가 됐대요. 그래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넷플릭스 말고는 정리가 됐고 나머지는 그냥 뭐 애플이나 디플이나 아마존은 그나마 이제 그 워낙 자본이 많고 이커머스로 버틸 수가 있는데 애플도 그렇고 파라마운트 저를 가라 이거지. 그리고 맥스도 오늘 우리가 다룰 HBO 같은 경우는 맥스로 아주 그냥 야심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속된 말로 깨고락지 된 거지. 특히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Raised by Wolves가 걸작임에도 불구하고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맥스건 뭐고 파라마운트든 피콕이든 뭐 훌루든 그냥 다 저리 가라. 넷플릭스 하나만 남고. 그래요. 그 정도예요. 업계 지금 그 나머지는 넷플릭스 다 공급하고 이게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낫다. 근데 디즈니는 접지는 못해요. 그렇겠죠. 그리고 애플은 어차피 걔네들은 이제 오리지널이 주가 아니고 앱스토어에 이제 뭐 상품 팔아먹고 프로그램 중계하고 이게 메인이니까는 애플은 그냥 그럭저럭 가는데 다른 거는 뭐 버티기가 힘들다 그러더라고. 그러니 웨이브하고 티빙이 어떻게 버티겠어. 한국 그 OTT가 무슨 처음엔 기세 좋게 뭐 한국 OTT의 글로벌 국제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설명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넷플릭스의 월간 사용자 수가 그러니까 회원 수가 3억이랍니다. 3억. 와.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통계 1억 8천이었거든요. 3억이면 만 원만 쳐도 그죠? 8,000원짜리도 있고 만 원짜리도 있고 나라마다 조금씩 요금 차이는 나지만 1인당 만 원을 쳐도 한 달에 3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네. 1년이 뭐 36조가 들어오는데 뭐 비용 빼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그 콘텐츠 제작 비용이 뭐 그 정도면은 할리우드 스튜디오 다 합쳐도 안 될 걸. 그렇겠네요. 메이저 5 합쳐도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콘텐츠 1년에 10조를 쓴다. 뭐 매출이 30조인데 그러면 10조는 다 합쳐도 전 세계 뭐 중국 영화사까지 합쳐도 그러니까 한국에다 2천억을 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걔들한테 껌값 쓰는 거네. 진짜. 껌값이.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완전히 평정을 했고 나머지는 그냥 넷플릭스에다 공급하는 이제 벤더로 나갈 거다. 뭐 이런 게 업계 전망입니다. 넷플릭스가 그 나라별 콘텐츠 많이 만들어서 좀 도움이 된 거 아니에요? 도움이 됐고 뭐 아시아, 유럽, 그럼요. 남미 뭐 다른 데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넷플릭스가 또 이제 잽싸게 이제 변화 전략을 하고 있는 게 제가 베트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한국 콘텐츠 투자에 이제 소극적으로 됐어요. 가성비가 안 나와. 근데 왜 한꺼번에 이렇게 예능이 많이 나왔죠? 최근 바로 그겁니다. 지난달인가. 싸잖아. 예능은 싸거든. 엄청 나오더만. 그러니까 이미 넷플릭스가 드라마는 넷플릭스가 초기 한국에 진출할 때 지상파 드라마는 한 3, 4억. 그다음에 TVN이 좀 많아져서 한 5, 6억, 6, 7억. 이럴 때 넷플릭스는 편당 10억을 줬어요. 그러다가 킹덤부터는 평당 20억을 줬다고. 그러니까 뭐 드라마 하는 사람들은 어머나 뭐 감사를 이렇게 시작을 했지. 근데 편당 20억을 줘도 브리저트는 편당 1,000만 불인데 그 뭐 완전히 가성비 짱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한국의 드라마 제작비가 일본의 2배랍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드라마를 줄이고 예능으로 이제 이미 넷플릭스 예능이 성공한 게 있잖아요. 그 폭삭 소가수다는 꽤 그래도 그거는 제작비 꽤 들었죠. 그러니까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편수를 줄였네. 편수 줄이고 뭐랄까 킬러 콘텐츠 위주로 이제 될 만한 걸 확실히 밀어주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본 것도 새 드라마죠. 악연. 그것도 괜찮아요. 그거 괜찮았거든요. 그거는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었을 많이 것 안 같은. 들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안 들었는데 재밌는데. 히트작에 나오면 넷플릭스는 고마운 거고 넷플릭스도 만초반에 빨렸잖아. 영화 그 투자한다 그러면서 마이클 베이 뭐 이런 사기꾼 같은 놈들한테 그 그지 같은 영화 한다면 2억 불씩 막 내고 그 잭 스나이더 걔는 뭐 알잖아요. 그렇죠. 미친놈이지. 넷플릭스도 안 거야. 아 이거 채널 잭 스나이더 가장 최근까지도 같이 했잖아요. 같이 했지. 그러니까. 그 뭐지? 배두나 나오는 파트 2까지 나온 거. 갓 쓰고 하는 거. 그 최악 중에 최악이었는데 진짜. 그 조금 보다 보지도 않았어. 그거.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지는 못. 넷플릭스가 애초에 인지도를 올리게 된 게 그 누구죠? 데이비 핀처 불러다가 하우스 오브 카드를 하면서 부터 인지도가 올랐기 때문에 헐리우드 유명 감독한테 이제 손짓하는 거는 지금도 남한에 있습니다만 이제 깨달은 거지. 할리우드 감독놈들이 헐리우드 영화는 헐리우드 영화 만들 때는 제대로 만들다가 넷플릭스 거 가지고 대충 이 새끼들이 놀면서 만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뜯기지 말자. 그 이제 알았으면 나 진작 나를 넷플릭스 CEO로 모셔가라고. 그 이제 알았어? 나 같으면 진작 알았을 텐데. 형님 가시면 저희 좀 키워주실 거죠? 아, 그래 키워주지. 넷플릭스 채널에 삼덕 나가게. 그러니까. 아 베테가 먼저 나가게. 우리 넷플릭스 사무실에 어디 저 녹음할 장소까지. 하이 테드 나한테 연락해. 테드 사란도스. 제 후배가 넷플릭스에 다니더라고. 몰랐는데 희한하더만요. 어떻게 희한합니까? 넷플릭스 코리아가 아무도 위치를 모른대요. 약간 비밀주의가 종로에 있었다는 맞아요. 얘기 있어요. 그 친구가 종로에 있는데 그 입주해 있는 빌딩에 그 넷플릭스라는 게 아예 없대요. 여기도 보니까 이 녹음실도 보니까 삼덕을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만. 못 찾아온대 외부인이.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애플도 그렇고. 그 넷플릭스가 저거잖아요. 데이터 공개도 안 하잖아요. 비밀주의. 넷플은 얼마나 심한데. 넷플도 애플. 애플이야 원래 그랬고. 그 저 한국 드라마 김지훈 감독이 하는 한국 드라마 초기에 한 3년 전에 제가 했잖아요. 그때 뭐 말 좀 제발 어디 가서 애플이 한국 드라마 투자했다는 얘기 뭐 신신당부 가서 얘기하지도 말고 절대 뭐 이 얘기 퍼지면 큰일 납니다 해가지고 아주 내 입에 자꾸를 달고 다녔다니까.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그 어떤 나라에서 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서비스하는 나라에 가서 제작을 하잖아요. 그 나라. 오리지널 그 나라 오리지널. 근데 그 제작하는 게 그 나라마다 고유의 그 영화 제작 시스템이 있을 텐데 그게 좀 파괴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많이 변화가 생길 것 같은 게 그거 어디서 느끼냐면은 한국보다는 저는 일본 콘텐츠를 보면 확실히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일본 콘텐츠는 괜찮거든. 기존의 일본 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 것보다 훨씬 소재도 자유롭고 표현도 세고 뭐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그 일본 특유의 그 답답한 느낌이 좀 덜하거든. 이게 아무래도 제작자 이게 컨트롤이 입김이 좀 본격적으로 덜 들어가는 얘기하기 게 전에 아닌가. 이거 한 시간이 다 가네. 그렇지만 이 얘기 꺼낸 거니까 마무리를 하고. 요거까지 하고 일부 하시죠. 양쪽 측면이 다 있는데 넷플릭스가 그 나라의 문화나 관습을 참조해서 현지화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넷플릭스가 제시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그 나라 프로덕션 팀이 따라가다 보니까 변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는 긍정적으로 변하는 측면도 있고 그 나라 고유의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분명한 거는 소위 말하는 넷플릭스가 제시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사실은 미국식이지. 그러니까요. 이를 따라가고 있는 건 맞고 그러니까 그러다 그 보면은 미국 애들 기준으로. 근데 그 역설적으로 근데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어요. 뭐 임금이나 스텝 처우 같은 게 좀 올라가겠지. 일단 올라가고 드라마 문법이나 일단 기술적으로 올라가고 넷플릭스 작업을 해본 한국 프로덕션이라든가 VFX 업체에 만들어 보면은 만나 보면은 그 기술 프로토콜이 딱 있어요. 카메라는 어떤 거 넷플릭스에서 용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납품 받을 수 있는 기술 표준. 이래가지고 카메라는 어떤 걸 써야 되고 뭐 VFX나 어떤 뭐 그 딱 스펙이 정해져 있어갖고 뭐 가령 뭐 오디오는 뭐 돌비 애트모스에 뭐 5.1, 7.1 그 규격대로 납품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방송 드라마가 열악했지만 일본도 뭐 지상파 방송 드라마 그렇게 빛가번짝하게 안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특집 드라마 정도 그러니까 투자해서 하는데 SP 정도 스페셜 정도 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넷플릭스에다 맞추려다 보니까
일단 기술 사양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연기나 촬영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맞게 이제 네. 변할 수밖에 네. 없고 원래 문화는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잘하는 걸 보고 따라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 제가 결국은 변명입니다만 왜 이렇게 미국 드라마 열심히 봤느냐 20년 전에 잘 만들더라고. 좋아.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드라마 시대가 영화적으로도 배울 게 많고 미국 영화도 많이 봤고 미국 드라마 많이 본 거는 야, 잘 만든다. 처음엔 재미로 봤고 네. 그다음부터는 야, 이런 식으로도 하네. 그래서 배울 것도 있고 뭐 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아마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제작자들이 그거 보면서 많이 스스로를 좀 배운 측면도 네. 있으니까 이제 한국 드라마가 이제 볼만해졌다라는 거는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분명. 일본도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달라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 넷플릭스 쪽 제작에 있다가 다시 일반 제작 환경으로 돌아가면 좀 이게 많이 느껴질 것 같은 거죠. 제작비가 일단 엄청 차이가 나고 처우라든가 일본도 지금 아시겠지만 크리스님 아마존 프라임 들어가면 일본 오리지널이 꽤 많은 거 아시죠? 아마존은 꽤 있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를 제외하고는 한국 오리지널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그렇죠. 아마존에 있는 없어. 한국은 오리지널 아니라 사온 거. 쿠팡에서 사온 예를 들어서 뭐 사랑 위에 오는 것들인가 한국에서는 쿠팡에서 방송하지만 일본에서는 아마존 프라임에서 틀어요. 그거 말고도 한국 콘텐츠를 그 외국에서 그러니까 아마존 외국 버전으로 트는 거 많습니다. 근데 한국 오리지널은 아직 아마존 투자는 안 했어. 근데 일본은 좀 하던데. 많이 했어. 네. 왜냐면 일본은 넷플릭스보다 아마존 가입자가 훨씬 많거든. 아, 그래요? 일본 아마존이 있잖아.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 아마존 때문에 때문에. 쿠팡 플레이가 쿠팡 때문에 한 것처럼 그러니까 한국이 그거네. 일본은 고유의 적이 없죠. 그 플랫폼이 상거래 플랫폼이 없죠. 아직도 그러니까. 그 케이블 같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OTT는 아니고. 그래서 넷플릭스보다 많대. 그러니까 이제 일본 오리지널 콘텐츠에도 이제 아마존에 투자를 하는 거죠. 드라마 쪽보다 예능 쪽이 엄청 많아요. 예능도 많고. 일본 아마존이. 기타로 다케시 나오는 것도 있고 네, 많아요. 애니메이션도 꽤 있어요. 애니메이션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얼마 전에 그런 보도 나왔었잖아요. 한참 그 코로나 때 그 일본의 애니 산업이 다 죽어가던 상황이었는데 넷플릭스가 일본의 애니메이션 산업을 살렸다. 거기에 아마존도 포함되겠지만 일본 애니도 정말 밑 그라인더였거든. 사람을 갈아 넣고 저예산에 이랬는데 제작비를 좀 넉넉하게 주고 고퀄을 보장하니까 일본 애니메이터들이 다시 좀 이렇게 살아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게 저도 그 뭐 순기능이죠. 애니메이션 거의 안 보는데 넷플릭스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가끔 뭐 퀄리티 높은 거 나오면은 봐요. 그 크리스님도 일본 애니메이션 담다디랜다. 단다단이요? 단다단. 담다디라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보기에도 좋은 퀄리티 애니메이션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가끔 봐요. 골라서. 그러니까 네. 순기능이지. 자본이 했던 순기능이야 그거는. 오죽하면 제가 건담을 봤어요. 건담. 그거 죽여야죠. 에반게리온도 있지 않나요 넷플릭스에? 그건 모르겠어요. 그 아마존 아닌가요? 아마존인가? 잘 모르겠네. 어디서 보긴 봤는데. 좋은 세상이지. 그 건담 우리 여기서 병군의 얘기 나오지만 건담 LD를 가지고 참 그 영업했던 그렇게 구하기 어려웠던 시절에 비하면 틀기만 하면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 시절입니까? 바바가 있는 말대로 이제 귀한 줄을 모르는 거지. 그렇죠. 아이 꼰대들. 자 이렇게 해서 1시간 한 10분 됐는데요. 이 정도로 1부 하시고 아직 뭐 HBO 얘기도 안 했네. 이분은 HBO 베스트를 좀 꼽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네. 자 저희는 잠시 쉬고 오겠습니다.